안녕하십니까, 통윤입니다. 오늘은 이밀주의 을사년 운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밀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상관과 편자가 되겠죠. 상관 생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요거는 수생목이 되고 또 목생화가 이렇게 순조롭게 생이 되는 것을 좋다는 얘기죠. 순조롭게 잘 생이 돼서 이어간다 이거죠. 을사년이 되면 을목상관이 작동하게 되는데 갑진년처럼 간목식신이 작용할 때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을목은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수생목을 하는 거죠. 목생화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 을목이 수를 달고 왔다. 예를 들어서 뭐 을해를 달고 왔다. 해를 달고 왔다. 만약에 이렇게 수를 달고 왔다면 이 을목은 목생화하기가 어렵죠. 수를 을목이 끌어내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사화를 달고 와서 이미 목생화가 진행되는 을목인 겁니다. 그러면 임수를 어떻게 할까요? 을목이 목생화하기 위해서 임수에 빨대를 꽂은 거나 마찬가지죠. 임수가 을목 상관을 생해서 지원해서 상관을 쓰는 게 아니고 상관이 목생화하는 것을 주도해서 임수의 에너지가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을목의 기본적인 여기서 역할은 임수 입장이 아니고 을목 입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을목이라는 상관은 이게 밖에 작동하는 에너지에 통해서 뭔가 일이 진행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툭툭 진행이 됩니다. 임수는 자기가 수생목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을목은 그게 아니죠. 을목은 그냥 임수에 그냥 뿌리만 그냥 수에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수를 빨아들이죠. 목생화하거나 혹은 목국토를 하거나 그럴 때 을목이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임수는 을목이라는 통로로 수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수도꼭지가 작용하는 것은 을목이 목생화할 때다 이거죠. 이렇게 을목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 때 그럴 때 수생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힘의 중심이 수에 있는 게 아니고 을목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생목을 해도 수가 을목을 생하는 게 아니고 을목이 필요할 때 수를 끌어들인다.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툭툭 튀어나간다 이게. 을목이 사화를 달고 와서 이 작동할 때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을목이 사화를 달고 오면은 을목이 뭐예요? 텐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생목을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이거죠. 상관이라는 이런 기본 에너지는 외부 조건의 반응입니다. 임수 입장에서 을사년은 외부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진년은 내부, 이건 식신이기 때문에 내부 조건으로 내 안에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해서 성과를 내려고 했던 것이 갑진년이면 성과가 잘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주에 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은 있는데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형태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근데 을사년은 결과를 인식해서, 죄를 봤으니까 결과를 인식해서 어디다 쓰여질 거라고 반응을 해서 이건 어디다 쓰겠다 하고 수생목이 진행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외부 조건에 동해서 갑작스럽게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움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게 상관입니다. 상관, 경관하게 되죠. 상관이니까. 상관, 경관. 이거의 핵심은, 상관, 경관의 핵심은 새로운 짓을 하는 거다 이거죠. 안 하던 짓을, 기존에 자기가 하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하려 하고 시도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굉장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죠. 뭔가 억압되었던 토에, 임수가 토에 갇혀있던 명은 갑진년에 목국토해서 뭔가 해비로 했는데 그게 화가 약하기 때문에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구성인데 을사년은 뭐예요? 확실하게 한다 이거죠. 경관을 해서 이런 것은 상관 경관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상관 경관하니까 구설, 잡음, 뭐 관제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관제까지는 쉽게 가지 않아요. 왜? 사화라는 재를 달고 와서 목생화 화생토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을목으로 경관하는 토를 극하는 에너지가 천간에 있는 것은 이제 틀림이 없죠. 뭔가 새로운 시도, 반응하는 게 빠르게 일어나지만 목생화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재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인식하는 것은 관을 깼을 때, 목극토를 했을 때 어떻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관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구설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경관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상한 짓을 한다 이거죠.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러지?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잘 되면 새로운 짓을 해서 재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생재하는 겁니다. 재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말할 수가 있죠. 임수한테 을사년은 새로운 시도, 전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이동이라든가 변동, 직이동이나 변동,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퇴직이나 이직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해서 자기 스타일로 뭔가 해보고 싶어 한다. 갑진년에는 그게 이제 쉽지 않았죠. 을사년에는 그런 게 화까지 연결되니까 완전 전환이 되는 겁니다. 상관생재로 내 스타일로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죠. 뭐가 움직인 겁니까? 관살이 움직였죠. 목국토에서. 먼저 식상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식상이 움직였다는 것은 관과 대응한다는 뜻이죠. 식상이 움직이면 식상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경관하는 것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사월쯤 되면, 월로 신사월쯤 되면 임수일간은 을사년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일을 벌리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꽤 높죠. 갑진년에 시달린 임수라면 을사년에 다시 시작한다. 갑진년에 뭔가 일을 시작했다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오다가 털고 다시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직장 다니는 구조라면 이직의 부분들, 퇴직하려고 하는 것들, 특히 이직의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직 중심에 움직이는 것, 만약에
토를 쓰는 명이라면 임수일주가 갑진년에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목구토를 해서. 근데 을목이 온 것은 완전히 벗어나서 생재로, 목생화 생재로 자기 스타일로 뭔가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는 사주 전체를 보고 파악해야 되겠지만 임수일간의 을사년이면 이직하는 게 좋다. 앞에 수로 진행된 운에서 지나간 운에는 뭐예요? 해자축, 이민, 계묘, 갑진으로 수로 진행이 됐었죠. 거기서 을사는 벗어나는 거죠. 수목으로 진행되던 운이 화로 진행되는 운을 맞는 겁니다. 올해 을사년에 상관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 다 뭐예요? 재생관으로 연결이 되죠. 그 뒤에 무신기유 이런 식으로 관인으로 연결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점이죠. 갑진년에 일직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직이나 이동이나 새로운 일을. 갑진년에는 뭐예요? 빨리 할수록 힘들었죠. 왜냐하면 화가 없는 명들은 더 힘들었죠. 을사년에 이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개업이라든가 전업을 할 수 있는 구성들도 커져 있습니다. 상관생재하는 거니까. 갑진년에 하던 것을 덮고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갑진년에 한 것은 저 앞에부터 한 거죠. 짧게는 이민년부터 한 겁니다. 그걸 덮고 을사년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화라고 하는 제가 보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걸 해야 할지 아이템 선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업이나 개업 등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동업은 하면 안 됩니다. 동업. 동업은 불가다 이거죠. 임수일간은 동업을 해서 개수를 끌어들이는 것은 임수나 개수를 끌어들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개수가 들어오면은 임수가 네 것하고 내 것하고 수가 뭉치면 수가 합쳐지면은 구분이 어렵죠. 네 건지 내 건지.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는 여간해서 동업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나누어서 맡기는 것은 괜찮지만 동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괜찮은데 경영을 특히 같이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겁니다. 4월 안쪽에서 4월 안쪽에서 그런 변화들이 대부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상관 경관에서 구설이나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그 직장 다니고 있으면 이런 운의 상사를 들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참았는데 참지 못하는 거죠. 들이받고 사표 쓰고 망설이는 겁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좀 참아라. 상관을 써서 바로 칼질하지 말고 좀 참으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직이나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지금부터 이직을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이직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을사년의 총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자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수생목 목생화로 에너지가 잘 빠져나가고 있죠. 을목이 사화를 달고 와서 상관생재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속도가 달라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화가
꽁꽁 뭉쳐있던 얼어있던 자수를 뭐예요? 풀죠. 그러면 수생목은 더 빨라집니다. 임자라는 수의 덩어리를 을목이 쓴다고 보면 되죠. 부담스럽지만 을목이 임자를 끌어들이는 게 부담스럽지만 사화에 의해서 을목이 텐션을 갖고 수를 소화해냅니다. 처음 혹은 시작보다 후반에 갈수록 좋죠. 이건 자수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수는 뭐예요? 응축돼 있고 얼어 있고 뭉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죠. 처음은 술을 끌어내는 게 잘 안 되다가 일정 부분 온도가 올라가면 수생목이 잘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신사월까지는 신중하게 속도가 안 난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사화를 끌어서 온도를 높이는 웜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수생목이 시작이 되면은 빠르게 지속되는 겁니다. 상관을 쓰게 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직을 바꿀 수도 있고 전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업을 하려면 앞에서 하지 말고 4월 기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4월 앞에 하면은 수생목이 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에 한 것만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웜업을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예비비를 갖고 가면 됩니다. 몇 달간 예비비를 갖고 가면 되죠. 대부분 사업을 하면 몇 년을 예비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전업이나 개업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신장 개업도 됩니다. 하던 거에서 품목을 바꿔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짓을 하는 거죠. 새롭게 뭔가 분위기를 바꿔서 하는 거죠. 다 긍정적입니다. 대신 생각만큼 스타트 걸리는 속도가 늦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만 감안해서 목상화를 쓰면 됩니다. 만약에 임자일주가 사업하는 구조라면은 갑진년의 효과가 크지 않았죠. 뭔가가 일은 진행됐는데 목생화로 전환되는 게 잘 안 돼서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사주에 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더 됐습니다. 쉽게 전환이 잘 안 됐다 이거죠. 을사년이 되면 그런 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효과적이죠. 대신 을목이라는 것은 간목과 비교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결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해서 오래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결과로 나오는 것과 연결된 거죠. 제품으로 말하면 옷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거에 단추 팔아서 파는 거 같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을목의 목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통 쪽이 좋죠. 유통 쪽이. 제조보다는 유통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꿔서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죠. 어떤 반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반제보다 완제에 가까운 것을 자기가 유통을 한다든가 혹은 가공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자일주가 금수가 왕화되면은 을사년은 비교적 좋은 쪽으로 운이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그러면 뭐예요? 식신과 상관 혼잡이죠. 식상 혼잡이 뭐예요? 이렇게 재로 집중이 되어 있죠. 재로. 사와 편재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재가 인사형으로 들어와 있죠. 인사형. 그러면 목생화가 급한 형태로 처음에 서두르는 형태로 거기에 을목까지 달고 와서 이 방법이나 이 방법 이런 것을 해볼까, 저 방법으로 해볼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재료를 다루는 거에 혼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서 오히려 재를 흐트러 놓는 것, 집중이 문제가 생기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은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수가 사주에 많거나 혹은 금생수가 잘 되고 있으면, 그래서 임수를 붙들고 있는 힘이 있다면 식상을 조절할 수 있죠. 금이라는 인성으로 자격을 가지고 간다든지 문서나 조건 전문성을 갖고 목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임수일간들, 특히 이민일주인데 수가 약하고 금이 없다면 갑진년에 꽤 잘 됐던 구조들이 갑자기 혼선을 빚어서 판단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탈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금이나 수가 왕한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을사년에 좋으려면 금생수가 되든지 수가 힘을 갖고 있든지 해야 을사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금도 없고 수가 약한 임일주는 을사년의 뭔 일을 벌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관생재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죠. 이건 구설에서 머물지 않고 재탈을 부르게 되고 상관, 경관까지 계산한다면 관제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 때문에 소송이 붙는다든지 인심 잃고 그러는 겁니다. 특히 뭐예요? 빨리 시작하지 말라. 을사년은 뭐예요?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건데 자기가 지금 식신을 원래 쓰고 있었는데 상관생재로 들어오니까 저렇게 하는 게 돈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국밥집을 열심히 해서 잘 벌고 있는데 옆집에서 이상한 품목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상관생재로 가는 거니까 뭐예요? 훅 들어오죠. 조심해야 됩니다. 전반기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신사월의 구설이나 관자가 탈재하고 연결됩니다. 재탈이 앞에서 생기다가 관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주가 을사년이 오면은 자기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면 품목을 바꾸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했던 것을 해야지 괜히 이중적으로 남이 잘 된다고 같이 껴들었다 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재 문제 때문에 소송이 붙는지 의가 상하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상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이 없어도 상관이라는 것은 관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 할 때 신중하게 스타트 걸을 때 깊이 생각하고 한숨 푹 쉬고 그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을사년이 만만치 않습니다. 훅 들어옵니다.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인사형이 목생화가 만만치 않죠. 덜커덕 자극이 되니까 훅 일이 진행되죠. 잘 조절해야 됩니다. 사인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임일주는 특히 속도 조절 잘하고 특히 조해지니까 임수일간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금수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임진일주를 해보겠습니다. 임진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진중에 을목이 나온 거죠. 진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에 있죠. 거기에 을목이 나온 거죠. 여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가. 그런 것,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뭐예요? 갖고 있던 것, 내가 갖고 있던, 내한테 익숙하던 것이 상관으로 이렇게 밖으로 투간된 거죠. 상관이라는 것은 내 감정으로, 의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본능적 부분에 가까운 거죠. 상관은 툭 붉어집니다. 왜 구설이 생깁니까? 어떤 순간에 입만 닫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상관이죠. 그게 하던 것이 나온 거니까 습관적 상관이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익숙한 것이 상관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생재를 합니다. 사화는 진토에 의해서 스며들고 진토는 더 확산됩니다. 퍼지는 게, 섞이는 게 더 조장되죠. 임수가 진토라는 것으로. 임진일주는 원래 조용한 일주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관이죠. 진토가. 의외로 강성입니다. 그래서 건들면 굉장한 파워가 안에서 나오죠. 겉으로 볼 때는 잘 표시도 안 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토가 사화에 의해서 재생살이 되면서 이렇게 재생살이 되면서 영역이 넓어지고 그래서 관여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관여하게 되는데 을목 상관이 나왔죠. 을목은 하던 것이 나와서 하니까 익숙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절되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임진일주는 을사년에 진행되는 것이 뭐예요? 소모적이다. 낭비적이다 이거죠. 뭔가를 해결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쓰면서 생재로 모여서 축적되는 게 아니고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살로 나가는 거죠. 다 소모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뭐예요? 장비를 산다든가 하던 것에 뭔가 덧붙여서 뭘 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생재돼서 재로 남으면 되는데 재로 남질 않고 화생토로 다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임수를 생하는 게 지지에 있다면 을사년은 생재에서 축적할 수 있습니다. 뭐 신금이라는 게 있어갖고 축적할 수 있죠. 근데 금생수가 되면 그래서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어렵습니다. 재물을 묶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변과의 잡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화가 진토가 사화를 만나면 습을 뭐예요? 조장하죠. 조장. 그러면 확장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번져나가죠. 그러면 뭐예요? 경계가 분명히지 않기 때문에 주변과의 잡음, 경계 영역이 임진일주한테 진토라는 경계의 부분, 자기가 하던 것에서 계속 엽과 섞이게 돼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 앞에 물건을 내려면 진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놓습니다. 더 내놓죠. 상관이니까 당연한 것처럼 합니다. 하던 거니까. 단속반이 뭐라 하면 상관이 튀어나옵니다. 전에는 예 알았습니다 할 텐데 네가 해준 게 뭐 있냐 하면서 대듭니다. 상관짓을 하는 거죠. 시끄러워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이 있다면 익숙한 거로 하던 거에 대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임극식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금에 의해서 일정 부분 조절이 되는 거죠. 배운 것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조절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인성은 참는 힘이죠. 사주에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잘 참아지질 않습니다. 식상이 강하면 성질되는 것으로 참습니다. 을사년은 그래서 소모적이다. 뭔가 하는 게 오히려 잡음을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가 축적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을목이 묘에 근을 했다든지 진의 근이 아니고 묘라는, 이게 을목이 진의 근이 아니고 묘라는 근을 갖고 있다든지 일간이 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든지 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을목이 경구만 봐도 일정 부분 그런 형식을 갖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을사년에 최대한 단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최대한 단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서 더 중요한 것은 정리하는 것, 규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자꾸만 섞여 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게 섞여 들어가죠. 섞여 들어가면서 생기는 불편함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과의 관계들, 그게 상관으로 되니까 잡음을 만듭니다.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죠. 이것이 탈제로 연결될 수 있고 관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뭘 시도할 때 임진일주가 을사로 나왔으니까 빠르게 시도가 되죠. 김여월에 뭔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일을 시작하고 있다든지 해서 자각해서 조절하려 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절하는 힘은 금입니다. 상관을 잘 쓰는 힘은 상관의 근기죠. 을목이 묘에 근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점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모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쟤를 이미 일지에 깔고 있는데 또 쟤가 온 거죠. 상관이 뭐예요? 쟤의 혼잡이죠. 정제, 편제. 쟤 혼잡이다 이거죠. 목생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화가 강하고 많다는 것은 목이 화에 빨려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상관이라는 을목은 뭐예요? 목분될 수가 있습니다. 목분. 목에 타버린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목생화의 속도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빨라지죠. 그게 조절이 안 되면 내가 뭔가를 시작해 놓고 내가 그것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많아져서 그러면 상관이라는 에너지로 거기다가 많은 에너지를 끌어넣어야 합니다. 상관 을목은 술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술을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쓰게 되죠. 투자한다. 내가 만들어서 묶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모적 에너지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모일주가 을사를 만나는 것은 제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 혼잡으로 왕해진 거니까 건강 생각해야 되고 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재가 커져서 생기는 겁니다. 재가 커진다는 것은 목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이 재가 뭡니까? 재가 사람으로 치면 몸입니다. 몸을 많이 쓴다는 거고 이게 과로로 연결되고 재가 불편해지면 건강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재탈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일관이 상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모일주가 일지 오화가 더 강하면 임수가 힘들어집니다. 오화를 유지하는 게 이모일주가 오화라는 화가 더 강하면 임수가 화를 제압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음란지압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음란지압적 성향을 띈다는 것은 뭐예요? 흐트러진다는 거죠. 경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화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면 임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흐트러지죠. 근데 상관이 왔습니다. 상관은 본능적 욕구죠. 식신은 내재된 자기 에너지를 생각하는 거지만 성적 욕구로 말하면 저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상관은 외부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돌발적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죠.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조절이 안 되면 화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성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이모일 을사만 말하면 음이 허하고 양이 뭐예요? 동하는 거죠. 양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음이 양을 못 잡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조절하지 못한다. 들뜨기만 하고 신금이 있으면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뭐예요? 건강, 과로, 그 다음에 재탈, 재해 문제 심하면은 뭐예요? 이성 문제, 바람기가 활동이 된다든가 이래서 또 문제로 재탈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가 신금 하나만 있어도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에너지를 더 잘 쓰죠. 을사년에는 이모로 유지되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화가 조정합니다. 화를 상관을 달고 와서 조정하니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규칙이라든가 틀, 형식 이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임수가 재를 다루지 못하면 재의 감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일지 정제니까 알뜰하죠. 계산 잘하죠. 재 감각이 원래 있는데 이렇게 이런 화가 와서 제가 뭐예요? 제 감각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제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뭐 공 하나를 잘못 쓴다든가 뭐 10만 원인데 보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이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탈재를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일지가 배우자궁이고 배성이라 하면은 저걸 조절 못하면 남자 사주라면 처복을 논하기가 어렵죠. 여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부분은 강한데 그걸 본인이 유지하지 못합니다. 복을 논하기가 어렵죠. 거기에 사화가 붙어서 더 조정한다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갑진년에는 조절됐습니다. 진호로 연결이 돼서 습이 발생하고 있지만 임수하고 간목이 있어서 어느 정도 억압해서 오히려 오화라는 것을 제압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일지재를 식신으로 다뤘다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을사년은 확 달라지죠. 갑진년을 믿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이 있어야 됩니다. 금이 없으면 재탈, 건강 조심하고 조절을 잘해서 되도록이면 일 벌리지 말고 재가 많아지고 커진다는 것은 일을 단순하게 만들고 적게 해서 재가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형식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해서 일이 커지고 이것저것에 관여하게 되면은 신사월이나 을유월에 관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크게 터질 수 있어요. 여름을 잘 넘겨야 됩니다. 임신일이 을사년을 만나면 임신일주라 금생수가 잘 되죠. 그러면 상관을 금생수 된 곳으로 수생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을목상관이 목생화 하는데 금생수 된 상태를 목생화 하는 거죠. 상당히 빠르고 기민해지는 겁니다. 을사로 붙으면 목생화도 빠르고 수생목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쉽고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화극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신과 사로 이렇게 사신이 연결되는 게 사화가 신금으로 극하는 것을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속적이지 않다. 그래서 화극금이 사신으로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지속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접촉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접촉불량.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실증 낸다. 하다가 그만둔다.
하던 것이 달라진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연애를 한다면은 3개월하고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주기를 짧게 해라. 뭘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이렇게 주기를 짧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 그래서 자꾸만 짧게 하고 쉬고 짧게 하고 쉬고 이래야지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단교합니다. 을목을 길게 끌고 가면은 지지의 사신 때문에 오히려 시작만 하고 뒤가 부실해져서 효과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단기화하려면 단순한 것을 해야 되겠죠. 갑진년의 진토처럼 무겁고 오래가는 것을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자기가 잘할 것처럼 시작해서 오히려 뭐예요?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와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을목이죠. 그래서 한번 회전으로 원상복귀가 되든지 빠져나오든지 재고가 다 소진되든지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말이죠. 짧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길게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지수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 사시는 뭐예요? 화급금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사시는 뭐예요? 합과 형이죠. 이거는 뭐예요? 이 관계가 합도 형도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접촉불량이 생긴 거죠. 접촉불량. 처음에는 좋아서 뭐 오래 할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연애를 해도 뭐예요? 사람을 만나도 길게 가면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만약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는 것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끝내고 쉬고 끝내고 쉬고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나오지,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효과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신합이 사신형으로 작동하고 그게 틀어져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죠. 상관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대부분 임신일주한테 을사라고 하는 것은 관제보다도 재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화 때문에 을목의 작용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재 문제가 더 크죠. 만약에 임신일주가 기토가 천간에 있으면 상관경관을 하죠. 상관경관도 일어나지만 사화의 문제가 더 크다 이거죠. 사신형의 문제가. 목생화된 상태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재 문제로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도해서 일이 길어져서 선택을 잘못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잡음이 생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재탈입니다. 짧게 순환주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신일주가 을사년에 스타트 걸릴 때 이런 사람이 코인이나 주식을 투자해서 길게 보고 뭔가 하면은 생각처럼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점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임술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사술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을목이 수생목을 해서 목국토 하면 좋습니다. 목국토를 하면 좋은데 이 목국토가 잘 안 되죠. 을목이 힘이 없으면. 지지에 묘가 붙어야 됩니다. 묘가 있다면 을사년은 임술일주한테 좋은 거죠. 만약에 임술일주가 묘가 있으면 을사로 온다면 을목이 나온 거죠. 묘목이 을목으로 나온 거죠. 묘술에 사화까지 붙어 있으니까 목생화, 목국토가 굉장히 활발해지죠.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만일 묘가 없으면 상관생재를 하는데 술토에 의해서 상관생재가 효력이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화가 술토가 화를 뭐냐면 잡아먹어요.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사화가 커지질 않죠. 인묘가 되는 거죠. 인묘. 이렇게 고정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묶여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술 원진적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생수가 사주에 잘 되고 있다면, 만약에 이 신금이다, 신금이 있어갖고 금생수가 잘 되고 있다면 도움이 되죠. 금생수가 되어 있는 명은 술토를 뭐예요? 토생금으로 소화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상관생제를 일정 부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사주가 오히려 더 좋아하고 수가 약하다. 수가 강하면 사술원진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약하면 이 원진의 끄덩이에 잡힙니다. 금이 없으면 끌려가게 돼요. 사술원진에 노출됩니다. 사술원진의 기본은 뭐예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억울함. 왜 억울함이냐? 원래 산은 새로운 곳이죠. 새로운 것이라 자기를 새롭게 드러나려고 옷을 잘 입고 나갔는데 술토가 뭐예요? 이 사화를 너 다시 집에 들어와 이러고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화가 뽐내려고 하다가 술토에 의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죠. 그리고 술토는 뭐예요? 술토는 또 자기가 이 사화를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화가 작동을 못하니까는 술토도 또 불만스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사화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술의 문제는 화해 갈등입니다. 화해 갈등. 화해 갈등. 화해 갈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화해 갈등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드러나려만 하면 화는 드러나려고 하는데 술토가 뭐예요? 못 드러나게 방해가 생기죠. 억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집에 있는 처는 당신은 항상 왜 제대로 못해? 승진할 줄 알았는데 또 떨어졌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기다 대고 말합니다.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에 사술이 되어 있는 사람은 위로를 잘해줘야 됩니다. 상관이 작동하는데 앉은 자리는 살이죠. 그래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럼 상관은 무슨 상관인가? 불만의 상관이다. 이게 불만의. 왜냐하면은 관에 대한 불만이죠. 자기가 목생활을 해줬는데 이 화가 뭐예요? 제대로 발휘돼야 되는데 술토에 의해서 화가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술일주가 금생수가 잘 안 되거나 약한 명은 을사년은 상관으로 자기에 대한 관에 대한 자기 위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죠. 그걸 갖고 투덜거립니다. 그게 생제에서 화생토에서 관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던 일, 주변적 환경적 조건들도 힘들어지게 되죠. 임술일주한테 금생수가 만약에 잘 된다면 또는 지지에 목국토가 이렇게 뭐목이 있어갖고 목국토가 잘 된다면 을사년은 의외로 전화위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 명은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도 해야 되고 을목상관이 불편함을 만듭니다. 잡음을 만들죠. 그게 구설 관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생제가 돼서 화가 커지질 않습니다. 재적 승신이나 재해 문제로 커지는 것 이런 것이 잘 안 되죠. 재해 문제도 상당히 크게 부각됩니다. 갈등으로 남죠. 대체적으로 에너지가 깔끔하게 끝나고 조절되지가 않죠. 갑진년에는 진술충을 해갖고 뭔가 개선, 전환, 변동을 만들었는데 을사년은 뭐예요? 지지부진하다. 어쨌든 임술일주는 감정 조절을 하는 게 불만을 자기가 잘 관찰해서 올해는 힘들겠구나, 느긋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화풍경 선생의 이론을 참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